자, 이번 시간에는 기타 소방 전기 시설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선기, 주차단 장치 및 그 부속기기로 정의되는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비상전원 수전 설비에서 이제 용어의 정의에 대한 건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선기, 그 다음 주차단 장치 및 그 부속기기로 정의되는 것. 이것은 바로 수전 설비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3번의 수전 설비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예비 전원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다음의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몇 시간이 되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예비 전원은 5분의 1시 이상, 1시 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자, 몇 시간 이내에? 바로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5시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3번. 예비 전원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른 예비 전원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맞는 거죠? 예비 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해야지 맞고요. 2번. 배선은 충분한 전류 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자,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3번. 예비 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청색, 음극은 적색으로 오접속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3번 틀렸죠? 자, 양극은 청색이 아니고요. 양극은 적색이죠, 적색. 그죠? 예, 양극은 적색이고요. 음극은 적색이 아니라 청색 또는 흑색으로, 흑색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4번 맞는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형식 중 틀린 것은,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비상전원 수전 설비 형식 세 가지가 있어요. 보기 나와 있죠? 큐비클형, 그리고 옥외 개방형, 그리고 방화 구획형. 이렇게 세 가지만 있고요. 옥내 개방형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옥내 개방형이 아니라 옥외 개방형이 맞습니다. 그죠? 2번이 틀렸네요. 다음 5번. 정전류 부하인 경우 알칼리 축전지의 용량 산출식은 단 I는 방전 전류, L은 보수율, K는 방전 시간, C는 25도씨에 있어서의 전격 방전율 용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뭐예요?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1 곱하기 KI죠. 그죠? L분의 1 곱하기 KI. 이거는 이제 실기 시험에 가시면 이 공식을 이용한 문제풀이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해 두셔야 돼요. C는 L분의 1 곱하기 KI. 이게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6번. 소방회로용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 자, 이게 첫 번째 보세요. 소방회로용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소방회로 전용. 그러니까 일반 회로와 겸용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방회로용이니까 여기에서 자, 공용이라고 써 있는 거는 제외입니다. 공용. 전용. 아시겠죠? 소방회로용이기 때문에 전용이에요. 전용. 그리고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 이게 바로 큐비클이죠. 큐비클식. 그죠? 그래서 답은 전용 큐비클식이 되는 겁니다. 전용 큐비클식.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7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인입구 배선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별표 1에 따른 어떤 배선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지금 뭐라고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입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선이에요, 지금? 비상전원. 전원. 그죠? 무슨 선이라고요? 전원선. 그죠? 전원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떤 배선이라고요? 전원선은 무조건 내화 배선입니다. 아시겠죠? 전원선이 들어가는 거는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내화 배선이라고요. 내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 용어의 정의에 따라 수용장소의 조형물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은 무엇인가?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뭐예요?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 인입구 뭐예요? 인입선이죠. 인입선. 그렇죠? 인입구에. 인입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입구 배선도 있는데 인입구 배선이 아니라 인입선.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인입선. 자, 다음 문제 9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제1종 배전반 및 제1종 분전반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네,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는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하면 아니 된다. 틀렸죠? 자, 전선의 인입구 및 입출구는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1번. 2번. 외암의 문은 2.3mm 이상의 강판과 2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예, 맞죠? 외암의 문은 2.3mm 이상의 강판 맞는 거고요. 3번. 공용 배전반 및 공용 분전반의 경우 소방회로와 일반 회로에 사용하는 배선 및 배선용 기기는 불연 재료로 구획되어야 한다. 이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외암은 금속관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접속 부분에는 단열 조치를 하여야 한다. 4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예, 외암에 노출하여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10번. 전기 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설비로 알맞은 것은? 자,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수전. 그죠?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세 가지의 형식이 있죠? 세 가지. 자, 세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첫 번째로 전용 배전반. 전용 배전반 1종과 2종이 있죠. 그죠? 1, 2종. 전용 배전반 1, 2종.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용 분전반. 전용 분전반. 이것도 1, 2종. 1종과 2종.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공용 분전반. 이것도 1종과 2종. 이렇게 있습니다.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비상전원 설비의 방식이 여기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화구획형, 전용 배전반 1, 2종, 큐비클형, 5개 개방형.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바로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음 11번.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경우에 있어 소방회로 배선과 일반 회로 배선을 몇 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을 보세요. 자, 이것을 소방회로. 자, 소방회로 배선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일반
자, 일반 회로 배선이라고 할게요. 일반 회로 배선. 자, 일반적으로 이 소방회로 배선과 일반 회로 배선 요 사이에는 몇 센티미터? 자, 원래는 불연성 벽으로 이렇게 구획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소방회로 배선과 일반 회로 배선을 몇 센티미터 이상? 몇 센티미터? 바로 15cm 이상이죠. 15cm 이상 떨어뜨려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몇 센티미터? 15cm 이상 떨어뜨렸을 경우. 그럴 때는 이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3번 15cm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하는 것은? 자,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했어요?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 뭐예요? 소방회로죠, 뭐. 그쵸?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소방부하에. 그러니까 소방회로를 말하는 겁니다. 소방회로. 정답은 3번. 너무 쉽죠, 그죠, 이런 문제? 자, 다음 문제 13번. 자, 다음 중 전선의 약호와 설명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IH, 하이퍼론 절연전선. 맞죠? IH, 하이퍼론 절연전선 맞고요. 2번. 자, 이거는 실기시험에 가면 상당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HFIX, 450,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맞는 거죠? 이게 바로 HFIX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OW는 바로 5궤용 비닐 절연전선. 맞죠? 5궤용 비닐 절연전선 OW 맞고요. 4번. DV는 배기덕트용 비닐 절연전선. 4번이 틀렸습니다. 그죠? 배기덕트용이 아니죠. 배기덕트용이 아니라 바로 이거는 인입용. DV는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이죠. 인입용. 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정답은 4번. 다음 14번. 자, 예비 전원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서 정의하는 예비 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예비 전원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예비 전원의 종류는 3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알칼리계 2차 축전지, 그 다음 리튬계 2차 축전지, 그 다음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이 3가지를 통틀어서 예비 전원의 종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기 3번에 용융염 전해질 연료전지. 해당사항 안 돼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충전 방식은? 이거는 충전 방식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전원이 일로 들어가는 전원이 이렇게 입력 전원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이제 충전기. 그다음에 여기가 축전지. 이게 축전지가 되죠. 이게 그다음에 이게 부하입니다. 부하. 그래서 축전지와 부하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구조. 이게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인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충전기가 그죠?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누가 한다고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충전 방식. 뭐라고요? 부동 충전 방식인 겁니다. 그죠? 요거죠. 부동 충전 방식.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16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일반 전기 사업자로부터 특별 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 설비로 큐비클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을 거예요. 1번. 외함은
내와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1번 맞죠? 2번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2번도 맞는 내용이죠. 3번 개구부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틀렸어요. 자, 갑종 방화문 또는 병종이 아니라 을종이죠. 을종. 갑을 병정할 때, 그죠? 을종 방화문입니다. 을종 방화문.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병종이 아니라 을종이 되어 봤습니다. 다음 4번 외암은 두께 2.3mm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에서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자 보세요.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 그럼 겸용이면 뭐야? 겸용이면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공통으로. 그래서 공용. 그러니까 전용은 아니에요. 겸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겸용으로. 그래서 공용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큐비클식이라고 했죠? 맞죠? 큐비클식. 그래서 정답은 3번에 공용 큐비클식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18번.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에서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재 외암에 수납한 것.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 소방회로 전용. 맞죠? 소방회로 전용이라고 했죠? 그럼 모두 다 뭐예요? 전용, 다 전용. 다 전용되어 있어요. 그죠? 전용으로.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분기 개폐기, 분기 과전류 차단기.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분기. 분기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죠? 그럼 분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예요? 분전반. 이거 분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전용 분전반이 되는 거죠. 분기.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분기라는 말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분기라는 말이 빠지면 배전반. 배전반이에요. 근데 분기가 들어가면 분전반이에요. 이 분자, 여기 분 들어갔죠? 이렇게 연상하면 편해요. 암기하기가. 그래서 답은 전용 분전반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자, 다음 19번. 축전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축전지 설비의 구성 요소 크게 5가지 정도 자, 암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5가지. 자, 어떠한 것들이 있나 보세요. 자, 5가지는 뭐가 있냐면 바로 축전지 설비니까 기본적으로 축전지가 들어가게 축전지. 그 다음 보기에 있는 충전 장치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보완 장치. 그리고 역변환 장치. 자, 이렇게 해서 축전지 설비의 구성 요소 크게 이 5가지를 좀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보시면 2번에 자, 기동 장치는 축전지 설비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0번.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규정하는 특고압의 범위는? 자, 이것은 이제 전압의 분류 중에서 특고압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정리를 같이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전압을 이제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를 시키냐? 저압이 있고요, 저압. 그죠? 저압. 그 다음에 고압이 있죠? 고압. 그 다음에 특별고압, 특고압. 자,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저압, 고압, 특고압. 그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저압 같은 경우에는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어요, 교류. 그죠?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어요. 그럼 고압도 마찬가지로 직류가 있고요. 교류가 있어요, 교류. 자, 그런데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직류와 교류의 범위가 똑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따로 구분을 짓지 않을게요.
자, 그럼 먼저 저압이죠, 저압. 직류에서의 전압. 직류에서의 저압은 뭐냐? 직류에서의 저압은 바로 1500V 이하죠. 1500V 이하. 이것을 직류에서는 저압이라고 해요, 저압. 직류에서는. 그런데 교류에서는 좀 낮아요. 교류는 1000V 이하. 1000V 이하를 저압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죠. 1000V 이하. 자, 다음 고압. 자, 직류에서의 고압은 지금 아까 그 저압이 지금 1500V 이하라고 했으니까 1500V 초과 그리고 7000V 이하를 말하는 거죠. 7000V 이하. 이게 직류에서의 고압이에요. 그 다음 교류에서의 고압은 이거 1000V라고 했으니까 1000V 초과 그리고 7000V 이하. 이게 교류에서의 고압입니다. 자, 특고압은 직류와 교류 똑같다고 했어요. 얼마라고요? 7000V 초과. 이것을 특별고압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자, 특고압의 범위를 물어봤죠? 몇 볼트 초과라고요? 7000V 초과라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부동 충전 방식에 의하여 사용할 때 각 전해조에서 일어나는 전위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자, 1에서 3개월마다 1회 정전압으로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뭐라고요? 마지막 보세요.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방식. 자,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했다? 뭐예요? 균등. 똑같이 나눈다고요. 그죠? 균등 충전 방식인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까지 해서 모든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강의까지 보셨는데 이 강의를 딱 한 번 보고는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마치지 마시고 반드시 2-3번 정도 반복 학습을 하셔서 꼭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꼭 한 번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